모터사이클 이슈가 여기 있습니다. 모터사이클 팟캐스트 여기 여기 이슈. 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이민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토이슈 조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명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저희 단골 게스트인데요. 월간 더모토의 나경남 기자님하고 안녕하십니까, 더모토의 나그런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카잼 TV 그리고 오토방정의 이재림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림입니다. 이번 주에 내일 보네요. 그러게요. 저희 월화수 같이 있었는데 오늘 목요일 아닙니까? 맞아요. 불과 이야. 어제 헤어진 지 몇 시간 안 돼서 지금 또 만난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3일 동안 비 올 때 남자 9명이서 같이 놀아놓고. 정말 재밌었어요. 저희가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모터사이클 이슈를 먼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뤄볼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대구에서 발생했던 계약 사기 사건입니다. 그 용산 오토바이라는 이름을 맞습니다. 갖고 있었던 걸로 제가 그 샵이 또 서울에도 용산이 있으니까 하필 또. 대구 용산 오토바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도 용산 오토바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오해가 없으시고 오해가 네. 있을 수 그럼 있으니까. 안 되죠. 예. 그래서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지난 8월 2일 오후 8시경에 혼다 코리아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보통 보도자료가 업무 시간에 오잖아요. 9시부터 6시 사이. 맞습니다. 근데 저녁 8시에 저는 운동 갔다 와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메일이 딱 온 거예요. 긴급하게. 그러니까, 네, 진짜 혼다 긴급이었어. 코리아에서 왔어. 근데 그 제목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 달서점 소비자 계약 피해 관련 혼다 코리아 입장문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밥을 먹다가 이건 뭐지? 그래서 딱 클릭을 해 보니까 내용이 혼다 모터사이클 대구 달서점이었던 대구 용산 오토바이에서 차량 구입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계약 피해와 관련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선제 대응을 하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 피해자분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혼다 코리아 고객센터에게 피해 접수를 하고 난 뒤에 사법기관을 통해 피해 금액이 최종 확인되면 혼다 코리아에서 피해 금액을 먼저 보전을 한 뒤에 이제 그 대구 용산 오토바이 대표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 이거 바로 그날 9시 저녁 뉴스에서 네, 봤어요. 바로 떴어요. 예. JTBC에서 네네. 나오더라고. 굉장히 놀랐어요. 저도 그래서 사실은 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꺼번에 하긴 했는데 이걸 이렇게 대응을 한다도 일단 되게 놀랐고 그리고 굉장히 급박하게 대응을 해낸 것도 되게 결단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이후에 사실 야마하도 이제 피해자들이 맞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야마하 쪽에서도 또 빠르게 대응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사기를 쳤다고 저희 회사가 그 누군가에게 보전을 해줘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 대 개인의 거래니까. 혼다 코리아가 사기를 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나서서 피해 금액을 먼저 보전을 해주겠다라고 나서는 경우는 뭐 쉽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혼다 코리아가 약간 지금 그 이미지가 약간 그 반등의 네. 계기가 됐습니다 지금. 근데 어쨌거나 네. 근데 어쨌거나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푼돈이란 표현도 그렇지만 10,000원이라고 그래도 그렇죠. 바로 줘야 되는데 아직 지급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맞습니다. 요원한 거 아닌가 지금?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 아닌가? 그걸 이제 오늘 맞습니다. 이야기를 좀 그래서 조건희 기자가 그 사건의 발달 과정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좀 네. 알려주십시오. 그 뉴스에도 뭐 내용이 계속 보도가 되었고 저도 조금 여러 곳을 통해서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피해를 입은 고객과 브랜드가 혼다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야마하 고객분들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대구 용산 오토바이가 혼다뿐만 아니라 야마하 판매점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브랜드의 모터사이클을 그 대구 용산 오토바이에서 구매하려던 분들이 피해를 입으신 거죠. 그래서 피해 과정을 보면 최근에 이제 모터사이클이 이제 배달 수요다 그리고 공급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물량이 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하는 기간이 많이 길어지고 딜러나 판매점들에 전화를 해도 특히나 혼다 야마하는 물량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특히 인기 모델 같은 거, 뭐 예를 들면 뭐 PCX, 슈퍼커브, 부터 시작해서 NMAX, 뭐 네.
뭐 그런 애들. ADV 350. 네. 뭐 포르자 350, 네. 뭐 엑스맥스 뭐 이런 것도. 오히려 최근까지의 우리가 그 경향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말씀을 드리면 그 배달 수요는 이 코로나 시국에 약간 좀 풀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 봉쇄에 가까웠던 시기에서 풀려나면서 좀 더 수요는 그러니까 좋았죠. 수요는 좀 네. 줄고 공급량은 좀 확보가 돼서 바이크가 좀 남는다는 얘기까지도 있었어요. 그 음. 배달 전용으로 많이 사용했던 부분들은 그에 비하면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또 여행이라던가 해외여행이라던가 이런 걸 못 가가지고 레저 모터사이클의 수요도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오히려 정말 물량이 없었던 거는 고가의 모터사이클들, 대배기량 모터사이클들이 또 극히 풍기가 되면서 맞습니다. 그걸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었죠. 특히 혼다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뭐 650이라던가 500 시리즈도 뭐 굉장히, CRF 300L이나 네, 뭐 없다 이런. 그랬었고 네. 또 이거 이번에 피해 본 것 중에 골드윙도 맞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골드윙 근육이 계약자가 예, 아, 계시다고. 네. 아무튼 그래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면 그런데 이제 대구 용산 오토바이에 전화를 다들 하셨더니 거기는 이제 출고를 할 수 있다. 뭐 다음 주 출고된다. 우리가 빼줄게. 아, 소비자들이 여기다 네. 문의를 계약금 했더니 넣어라.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사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약속했던 기간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소비자분들은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좀 늦어졌다. 계약금 조금 더 넣으면은 우선순위를 올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뭐 좀 가격이 저렴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뭐 1,000만 원대 이하 뭐 4,500만 원 선에서는 이미 뭐 배달하시는 분들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슈퍼커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지. 그걸 다 선지급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못 받으신 거죠, 다들. 그리고 더 아까 얘기했던 골드윙 같은 경우에도 계약금을 많이 걸거나 정확히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그분도 피해액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기다린 기간도 굉장히 긴 분부터 네, 이게 뭐 지금 이제 와서 불거졌지만 아마 작년부터 계속 이런 게 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분위기 자체가 계속 대기 타는 기간이 네. 계속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의심을 잘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예, 그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왜 이렇게 기다리라고 네, 하는 네. 거지? 약간 불안했었을 텐데 근데 물어봐도 나도 좀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좀 있고 하니까 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정말 이런 분노가 치밀을까. 이분들끼리라도 대화방이 있진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만들어진 게 이번 이를 계기로, 약간 네네. 만들어졌다고 피해자분들끼리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피해 규모가 지금 추산이 되나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피해자 규모가 한 8, 90명 정도가 된다고 하고 피해액도 지금 추산으로 한 5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상당하네요. 혼다가 많다. 혼다가 그 이제 인원으로 보나 금액으로 보나 한 9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야마하가 한 10%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대단하네. 네. 그런데 이번에 또 알아셔야 되는 게 그 단톡방이 만들어지기 전에 왜 안 만들어졌냐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 개별적인 그렇죠, 개별적인 이슈인 거. 거잖아요. 왜냐면은 특히나 딜러에 다 같이 가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한 명이 개별로 하는 거니까 이제 누가 피해자인지 서로 알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혼다에서도 이제 그 용산 오토바이 쪽에서 약간 그 트러블들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를 올해 초부터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마침 이번에 그거 간판을 내렸는데 간판을 내리게 된 게 그 과정을 저녁에 밤에 진행을 한 거죠. 근데 이거를 또 그 피해자분들이 목격을 하셔서 이제 그걸 계기로 뭉치게 되신 거죠. 거기서 잠깐 이제 네. 그 얘기가 잘못 돌았었죠. 네. 간판 내리고 도망간다고. 맞아요. 그게 이제 혼다가 꼬리 자르기 한다. 혹은 뭐 야반도주다. 막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번에 혼다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있죠. 그 간판을 내린 게 근데 혼다 쪽에서 네. 가서 사람들이 내려가서 내렸다고. 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요새 해도 긴데 왜 밤에 하필? 밤에 되면은 거의 뭐 8시가 훨씬 넘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퇴근하고 내려가시느라 그랬어. 더우니까 예?
대구가 하도 더우니까 낮에. 예. 퇴근하고 내려가시느라. 서울에서 직접 내려가서 하셨대요? 아니 그렇지 거기까지는? 않을 네. 그거는- 거기까지는? 네. 네. 그럼 직접 혼다 코리아에서 간판을 내린 건 맞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혼다 코리아 쪽에서 계약을 해지하면서 간판을 내렸다. 내렸다. 라는 거죠. 강제적으로. 근데 이거를 그 혼다도 그거를 내릴 때는 이렇게 피해가 이런 거를 파악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고객센터나 이런 쪽으로 항의가 오다 보니까 진상 파악을 해봤고 아니 이런 이런 일이 일이 있었구나 해서 좀 이번에 이렇게 보도자료 내고 피해 구제를 하겠다라고 나온 거죠. 근데 야마하도 아까 피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야마하는 올해 초에 계약을 해제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 전에.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전부터 그러면- 이런 사기건과 별개로도 이미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를테면은 그 하나의 모터사이클 샵 사장님의 어떤 일탈과 어떤 불법적인 행위가 그렇죠. 거죠.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된 케이스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혼다 야마하도 피해를 인 거죠. 본 거죠. 네. 네. 사회적 문제라기보다 정말 개인의 일탈인 거죠 사실은. 네. 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모터사이클 어떤 판매 체계나 뭐 이런 거랑도 좀 영향이 좀 이걸 좀 파악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아까 얘기해 주신 JTBC나 일반 소비자분들이 딜러 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상세하게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확실하지 않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혼다에서 거기 대구 용산 오토바이에 간판을 내린 것도 혼다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가는 분들은 혼다 간판이 있으니까 혼다 매장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간판을 내렸으니까 혼다에서 간판을 내린 거다. 내린 거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렇죠. 아셔야 되는 게 일단 혼다부터 말씀드리면 혼다는 체계가 딜러와 판매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혼다는 전국에 딜러가 6개밖에 없습니다. 공식 딜러. 네. 서울, 강북, 강남, 대구, 광주, 부산, 인천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는 다 판매점입니다. 그리고 야마하는 4S 딜러, 그리고 서비스 딜러 이렇게 있고요. 근데 대구 그 용산 오토바이는 혼다 판매점이었고 야마하도 판매점이었다고 합니다. 대구 혼다 코리아의 대구 딜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렇죠. 네. 확실히 해줘야지 또 대구라고 네. 또 사람들이 다. 저희가 최근에 안 그래도 대구 딜러에 갔었고 간 김에 저희 그 대구 딜러 점장님 만나갖고 저희가 그때 리뉴얼이 지지난해에 네. 완료가 됐는데 그 다음으로 저희가 방문한 적이 없어서 뵙고 오랜만에 이제 뵙고 이제 그 대구점에 대한 소개도 좀 부탁드리고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최근에 거기 댓글에 혹시 여기냐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거기는 아닙니다. 거기는 확실히 아닙니다. 대구 딜러이고요. 그 대구 딜러에서 물건을 떼다가 이를테면 물건을 받아서 판매하시는 판매점인 거잖아요. 딜러에서 이제 전국으로 공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혼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혼다 코리아가 전국에 있는 아까 6개 딜러라고 네, 그랬나요? 맞습니다. 6개의 딜러에다 뿌리면 거기서 이제 또 지금 대구 용산 오토바이처럼 판매점에다가 또 뿌리는 네. 이런 구조인 네,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공식 그 간판을 달고 있는 그 소형 딜러점들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직접 받기도 한다고 그랬거든요. 일부 모델의 경우. 네네. 대량으로 나가는 이제 비즈니스 전용 모델들처럼 이제 여겨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들 많이 나간다고 들었는데 오토바이는 그럼 계약금이 네. 지금은 우리가 혼다 야마 얘기만 했는데 네. 보통 기종에 따라서 아니면 뭐 브랜드에 따라서 배기량에 따라서 다른 편인가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정해져 있는 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딜러 매장들이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재량에 따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각각 딜러별로. 그리고 혼다 코리아하고 야마하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이렇게 찍고 말씀드리면 공식적으로 예약을 받거나 계약금을 받거나 성금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식 정책이 공식 정책은. 그러니까 계약금을 뭐 이렇게 막 이만큼 넣어라. 본사에서 이만큼 넣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건 무조건 사기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사전 예약 이런 게 갈 때이고 그게 아닌 경우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오케이. 기다려야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예. 음. 공식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먼저 넣어라 이런 경우는
피하시는 게 이 사기 피해를 줄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본사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식적인 사전 예약이라던가 그 정확하게 순차별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할 필요도 분명히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는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지내니까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뭐 전체 금액을 다 밀어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으려면 좀 더 체계적으로 물량이 들어오는 물량들을 순차별로 빼낼 수 있게끔 뭔가 시스템을 만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아마도 이런 대형 회사들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 보완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걸 마지막에 했어야 되는데 먼저 해주셔서. 아, 그래요? 네, 네. 아 이게 다 읽어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어서. 네. 일단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아까 초반에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건데 이게 지금 보상 시점, 그러니까 피해 구제 시점에 대한 건데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복잡하지. 굉장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무리 빨라도 6개월 정도까지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피해 금액을 지금 혼다나 야마에서 접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경찰에도 신고를 그쵸, 개별로 하셔야 들어가야 되는데 되고. 이제 대조를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안타깝네요. 네,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이거를 보상을 해주려면 그게 절차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혼다랑 야마에서 그 대표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할 때 근거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문제가 일단 너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몇십만 원 단위부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단위까지 있다 보니까 너무 다르고 한 번에 넣은 분들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넣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배기량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 값까지 붙여서 그냥 다 통으로 넣으신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올라오네. 근데 이게 액세서리 값을 사실 해달라고는 하시니까 소비자분들은 피해니까. 내가 낸 돈, 내가 뺏긴 돈은 네. 근데 막상 가니까. 혼다라고 기준을 또 하나의 모터사이클 브랜드라고 치면 그 자사에서 나온 물건이 또 아니면은 사실상 뭔가 배상해야 될 항목 자체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에 순정 액세서리다 그래. 라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블랙박스. 흔히 말하면 싸제 어. 뭐 애프터마켓 파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사실상에 그렇게 좀 되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한 개 더 문제가 있는 게 이게 구두로 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고 카톡이나 문자나 전화로 하신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를 쓰신 분들이 없는 거예요. 전 정말 남일 같지가 않은 게 근데 그러니까 저는 사기당해서 아직도 해결을 안 된 게 있고 이미 민사 형사 그런 걸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건희 기자가 얘기한 개인이 어떤 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해야 되고 민사는 또 법원에 가서 신고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그 과정이 좀 몇 년 걸렸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건 보험 사기이긴 했었는데 그때도 저도 이제 핵심만 말하자면은 내가 자금 돈 이체를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한 게 아니라 그 설계사의 명의 계좌로 이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 말고 이제 피해자가 몇 명 있거든요. 그때 몇 억짜리 사기였었어요. 그 회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었는데 아무튼 그때 저희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제출했던 증거가 카톡 화면이 증거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 일부 중에는 뭐 구두로 전화로 뭐 나 그럼 뭐 골딩 살게 뭐 400원 넣을게 뭐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예컨대 아니면 뭐 카톡으로 하신 문자로 하신 분도 계시다고 한다면 그걸로도 될 거라고 저는 법리적으로는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다가 사람이 지치거든요. 저도 심지어 뭐 서부법원 갔다가 또 그 가해자라고 해야 되나 그 범죄자의 주소지 관할 구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지금 대구 용산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뭐 무슨 주소지는 또 부산에 가 있고 막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과정이 정말 사람 진을 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혼다코리아에서 정말 그 기간 땡겨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그 아까 뭐 액세서리는 정말 크게 봐서 차치하더라도 지급하겠습니다라고 용단을 내린다고 하면 굉장한 좀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좀 아픔을 좀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만약에 그 분들이 다 단톡을 만들어서 소송을 한다고 집단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말씀하신 주신 대로 그렇게 약간 지지부진한 소송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혼다랑 야마도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자기네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 더 맞아요. 파워가 있고 대응하기가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80여 명의 이 개별 소송이 80건이 그럼 되는 건데 그렇죠. 원래는 80건 이상이 되는 건데 이걸 두 개의 회사가 그들에게 대신 구상권 청구를 하는 걸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진짜 사실 뭐 금액을 보전해주겠다는 제스처보다도 그 지난한 과정들을 대신해주겠다라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굉장히 큰 투자일 그럼, 거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정말 법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혼다 코리아고 이건 지금 대구 용산이면 여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네가 물어줘야 될 건 없거든. 근데 사실 소비자들은 없어요. 여기 전혀 있잖아. 네. 근데 지금 이런 벌어진 일이면은 정말 여기랑 얘랑 얘가 싸우게 되더라도 싸운다기보다 다퉈가지고 구상권 청구해가지고 받고 여기를 미리 선지급을 하면 그렇죠. 난 정말 네. 이런 업계에도 일단 이런 일이 과거엔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륜차 처음인 적 것 없는 같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암암리에 그 사기 사건들이 있었긴 했으나 사기 얼마나 사건은 있었겠죠. 그 당군 때부터 있죠. 네, 얼마나 있었겠죠.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 뭐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없으니까 뭐 카더라만 알고 있지만 자동차 쪽에는 뭐 타이어 그때 여러분들 너무 많이 이슈가 됐었던 그 타이어 프로였나? 타이어 뱅크. 타이어 뱅크 네. 거기서 빵꾸 내가지고선 일부러 이거 맞아. 타이어 갈아야 네,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비슷한 화가 게 나는 있었지. 게 일단 만약에 그 대구 달서저인데 그러니까 많은 아까 얘기한 대로 혼다 대구 딜러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다른 판매점들도 피해를 보게 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럴 수 이렇게 있죠. 뉴스나 이런 걸로 대서특필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혼다 누구 믿고 이거 사기 이러면 오토바이 사야 되나? 약간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리고 개인이 하기엔 그 인지세나 이런 거 겁나 네. 짜증나 진짜. 몇백만 원짜리 때문에 인지 사오세요. 뭐 3만 원. 아,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서 아, 만약에 맞아요. 그 못 받을 경우에는 해마다 뭐 15%인가 뭐 그걸 해서 상대방이 배상한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미친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를 또 이으면은 그 과정을 또 회사가 이제 대신해서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번 사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구상권 이거 정도뿐만 아니라 뭐 브랜드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맞아. 이런 걸로 해서 저는 그 일본 본사들에서까지 그냥 국제 소송으로 때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가 이게 정말 내피셜인데 사기를 이렇게 치시는 분이 이게 5억 원의 정도의 피해 금액이 발생했는데 이 5억을 들고서 도망갔을 거냐 온전하게. 도망가진 않았다고 하던데. 그놈은 잡았어요? 그래서 자택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그래요? 네. 그 가해자 그 샵 사장님은 어떻게 한대요? 그 일단 보도에 따르면 나는 그 전액을 보상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법의 심판을 달게 받겠다. 저도 그렇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상대방을 이마트에서 잡았어요. 선배가? 만나서? 이마트에서 야! 그러고선 잡았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잡았어요? 멱살? 내 눈에 띈 거야. 그리고 내 앞에 경찰이 또 있었어. 어머나. 그래서 얘 지명수배자니까 조회해보라고. 어. 그랬더니 지명수배잖아. 그래서 같이 경찰서로 갔어. 그래서 구류를 살게 했어요. 그래서 형사 처리는 그때 40일 구류였나 뭐 그걸로 처리를 했는데 민사는 난 아직도 몇 천만 원 못 받은 게 남았지. 그러니까 뭐 심심한 위로지만 발 뻗고 절대 못 잘 거고 그 피해자분들은 그러니까. 어떻게든 받아내실 수 있다고 전 믿으니까. 그래서 노역으로 그때 처리하겠다고. 노동교화형으로. 아니 그러니까 노역으로 그러기에는 금액을 제하겠다라고 그냥 법에 들어 뱉어낼 돈 배상할 돈 없고 나는 파산이고 뭐 이렇게 되면 그냥 구치소에서 이제 노역으로 금액을 까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것도 되게 싸. 엄청 싸요. 옛날에 누가 황제노역이었지? 행정액이 뭐 이 하루 노동하러 나가 그 전두환이었나? 전두환 노태우가 황제노역이었죠. 천억 아니 1,000만 원씩 이렇게 까지는 거예요 하루에.
몇백억의 사기가 있었어. 감옥에서 그 노역으로. 이제 노역을 하면 그걸 그게 이제 감형해주겠다, 일당을 감해주겠다. 그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배째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인드는 배째라는 거야. 자기 네, 개인 네. 파산하겠다는 거네. 그러면은 사실상 이게 혼다나 야마에서는 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크네요. 크죠. 그렇지. 혼다 코리아, 그건- 야마 코리아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그 손해가 거의 확실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나선 건 진짜 사실 보기 드물게 칭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 저희가 혼다가 그동안 고객들의 그 고마움을 보답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네네. 요번에 한 번 했네요. 네. 진짜네. 아니지. 일단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지. 그거 저는 봐야 되는 지급하는 건 좀 거까지 들어가야 벌어져야.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시청자들, 저희 모터사이클 라이더들이 이제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들을 저희가 해야 할까요? 네. 아까도 미리 말씀드려 버렸네요. 일단은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예약을 받거나 공식적으로 사전 예약 뭐 이렇게 해서 예약 대기를 받는 경우들이 아닌 공식적인 채널이 아닌 상태에서 예약을 걸고 계약금을 걸고 뭐 계약금의 일부 혹은 차량 가격의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은 피하시는 게 일단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중간에 껴서 말씀드리면 특히나 혼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CT125라든가 몽키 125 이런 좀 인기 모델 같은 경우에 기대 모델. 네. 제가 듣기로도 그런 지방 대리점들에서 예약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알기론 그거 다 공식적인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날짜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브랜드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잖아요. 만나서 저희가 그 차는 대체 언제 들어와요? 시승차는 언제 만들 거고 언제부터 판매 시작할 거예요? 그래도 그들도 저희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사실이라.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는 역으로 듣죠. 예약했는데? 에? 어디서? 예약 얼마에? 안 받았다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약 안 네. 받는다던데? 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줄이시는 방법은 일단은 공식적인 채널을 이용하시는 것하고 그렇게 편법이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돈 먼저 내놔라 이런 경우는 없다. 근데 요즘은 정말 자동차 전 시장에선 특히나 계약금부터 거세요. 그래야 순번 올라갑니다. 이 얘기가 너무나 이 얘기가 먼저 나온 이 얘기는 한참 됐지만 그래야 사람들이 소비자가 하루라도 빨리 내 차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렇죠. 보통 가벼운 편으로 눈이 뒤집혀서 간다고 그러잖아요. 전시장 갈 때는. 그쵸, 그럼 그쵸. 차 보면은 그냥 눈 돌아서 그냥 입금하잖아. 네, 맞아요. 그런데 자동차는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이라는 게 굉장히 소액으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몇십만 원 단위고 근데 그것도 저는 네.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자동차는 보통 뭐 100만 원, 또 프리미엄 브랜드, 럭셔리 브랜드로 가게 되면은 그냥 브랜드를 거론해도 되는데 포르쉐 같은 경우는 요즘 GTS 그러니까 모든 모델에 이제 GTS 트림이 있는데 GTS 미만은 500만 원, GTS 이상은 1000만 원이에요. 공식화되어 있는 게 필요하네요. 이게 그리고 공식적이라기보다 이것도 그냥 자기가 상담한 영업사원 재량에 따라 에이 그러세요? 그럼 뭐 그럴 수도 200만 원 만드세요. 이런 것도 있나 봐. 그 대신 계약서는 쓰나요? 그렇지. 계약서 쓰지. 써야지. 그리고 만약에 명문화되는 게 문서화되는 게 있지. 만약에 출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100% 돌려받지. 그러면 돌려받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페라리는 그래서 차값의 10%야. 그러니까 로마가 제일 싼 게 3억 2천이면 3천만 원 내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지금 비싼 게 SF90 스트라달리 아무튼 그런 이름 복잡한 차가 있는데 걔는 7억 될 거예요. 그럼 7천만 원 한 방에 쏘는 거야. 근데 그게 어쨌거나 레몬법이 아니지. 이건 법에 의해 보호받는 거라서.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요즘 이제 인디비주얼 뭐 이런 커스텀을 하는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차들은 나는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내장에 뭐 이런 주문을 네. 했잖아. 네. 근데 차가 한국에 왔어. 네. 근데 나 마음에 안 들어. 취소해야 되겠어. 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러면은 이거 내 취향에 맞게 내 개인 취향으로 주문했잖아. 네.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래도 돌려줘야 돼. 이게 법으로 이건 보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 이건 실화인데 포르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겉에 내장 온통 초록색
메뚜기 같은 차가 한 대가 한국에 왔어요. 이걸 근데 취소를 했어. 어. 고객이 인수 거부했어. 어.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어디요? 양재 오토갤러리 나왔었어. 근데 이게 어쨌거나 요는 계약금리 보호가 된다는 말이지.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그럼 어쨌거나 모터사이클 소비자들도 음. 계약서는 꼭 작성을 해야겠네. 저는 진짜 근데 본사 그 대형 회사들이 이런 식의 공급 물량이 넉넉하게 들어오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지금 봤을 땐 너무 요원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좀 더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게 전국에서 시스템을. 발생하는 수요들을 체크를 하고 들어오는 물량들을 해서 우리 이 이상은 안 들어오니까 더 이상은 예약 받지 마세요. 아, 하던가 그래. 아니면 예약 시스템을 만들든가. 좋네, 좋네. 어차피 토탈 그거는 대수가 네, 정해져 있으면 있는 경우들이 네, 있으니까 그리고 이를테면 선예약, 1차 예약, 2차 예약 뭐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분배가 되는 것까지 계산을 해서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리고 사실 판매하는 뭐 수입 판매원의 입장에서도 관리하기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로스도 없어질 거고. 저는 장기적으로 볼 땐 지금은 BMW 모토라드가 그렇게 몇 개 한정판들을 그렇게 팔고 있긴 하지만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 예약 걸고. 그렇게 자동차는 이미 폴스타도 그렇고 이제 오프라인 전시장을 없애는 추세로 간다고 하잖아요. 뭐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하는 게 정착이 되지 않을까. 그러네요. 보니까 다들 예약 구매하신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근데 커머스 거기서 이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니까 그랬는데 이제 저희 지난번에 프로모션 그거 촬영하고서 RB25를 이렇게 3명이서 구입을 했는데 박스 깠습니다. 박스 네. 깔 겁니다. 거기는 이제 우리 재고가 모두. 몇 대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니까. 각 딜러별로 배정된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그 구매 단계에서 네. 다 가서 봤는데 딜러별로 정해진 대수가 있고 그 숫자가 차면 다른 딜러로 선택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배분을 정확하게 해놨으니까 선착순이든 뭐 하든 그런 식으로 투명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하면 특히나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판매가 되고 있던 모델이 아니라 신차 판매 새로 나오는 모델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 같은 거 시스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소비자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안타깝고 화가 나는 사건인 대구 계약금 사기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내용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좀 더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한번 그런 계약 전에 한번 확인해보는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계약서를 꼭 사용을 좀 쓰셔서 공식적인 네, 채널. 네, 그런 것들을 좀 방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이런 대리점 시스템이나 이런 판매 시스템 같은 것들이 좀 갖춰져서 선진화될 수 있는 그런 기점이 마련되면 좋겠다. 한마디만 보태면 만약에 돈을 더 준다고 우선순위를 올려준다고 하거나 네. 액세서리를 팔아서 웃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본사 고객센터로 제보를 하십시오. 좋다, 제보해야지. 좋다. 네. 본사 그런 고객센터로. 종종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아주 최근에 많이 들리는데 네. 그런 경우에는 그 본사 고객센터로 제보를 하시면 본사에서 아주 명확하게 해결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차는 못 받겠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게스트 오늘도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대구 분들.